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금요일날 관심 종목 마감 시황을 간단하게 오늘 이틀이 지난 일요일날에야 이제 제가 좀 방송을 합니다. 죄송하고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토일 동안, 토요일 뭐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뉴스나 다른 유튜버를 통해서 많이 익숙하게 이제 많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또 이제 근데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유튜브에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로서 이제 남겨두기 위해서 또 우리 이제 뭐 그 종목에 대해 보는 시각이 또 다른 유튜브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효성 TNC. 네, 효성 TNC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은 종목인데,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제 스판덱스. 스판덱스라면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스판 바지 알잖아요. 쭉쭉 늘어나는 바지. 주로 요즘에 이제 그 요가복,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할 때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뭐 등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쓰이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글로벌 이제 지구촌 입주민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실내에서 운동하거나 혹은 뭐 이제 실내에서 운동 안 하더라도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요가나 뭐 등산, 두분에 등산할 때도 이렇게 등산 옷이 스판으로서 이제 몸에 달라붙으니까 이제 그 자기 몸매 볼륨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뭐 요즘에 그 유행하는 SNS, 인스타 이제 이런 데 사진 올리려는 목적으로 이제 몸매의 볼륨감이 살아나는 이런 스판 옷들을 이제 기능성으로 많이 만들어서 이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제 그 실내 운동을 못 하니까 이제 등산이나 골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필드로 이제 그 장소를 옮겨서 이제 그 많이들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스판 이 소재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효성이 이제 이 스판덱스의 강자인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굉장히 좀 딸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남미, 터키, 중국 뭐 이런 데다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인건비가 싸서 이제 스판도 이제 중저가가 있고 이제 고가가 있는데 중저가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중국한테 밀릴 수도 있겠죠. 좀 강력한 경쟁력인데 이제 고급 분야에서도 이제 인디아인 업체가 이제 중국에 있는데 이 중국 업체가 이제 기술력이 좋아서 공격적인 게 경쟁 상대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유명한 듀폰, 미국 듀폰에 이제 듀폰이 개발한 이제 소재가 있어요. 라이크라라는 소재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여성들 이제 속옷 뭐 이런 데서 이제 신축성이 좋은 이제 여성들은 이제 뭐 조임이 좀 덜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근데 많이 쓰는 뭐 라이크라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중국 업체가 인수를 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이제 고급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자가 한 명 사라지는 바람에 효성이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효성 TNC가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상승 흐름은 보이실 겁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상승. 이게 좀 주별입니다. 주별 그래프예요. 일별로 한번 봤을 때도 이제 원만한 무슨 계단식으로 네,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최근에 또 다시 급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이제 사실 이때는 제가 발견을 못했었어요. 발견을 못했었는데 이제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상승 보이면서 이제 지켜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효성 TNC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한번 뉴스가 있나요? 뭐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나와 있죠. 의류 소재 테마이라고 이제 효성 TNC라고 이제 의류 소재의 제가 말씀드린 스판덱스 네. 여기 있네요. 네. 스판덱스. 네, 폴리우레탄 계통의 이제 섬유 소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넥스는 이제
녹십자하고 CMO 관련돼서 이제 좀 계약을 맺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좀 급등한 거예요. 녹십자하고 이제 바이넥스와 CMO 사업 협력 MOU를 맺었다. 이제 CMO는 여러분 아시죠? 위스탁, 제조, 이제 생산 위스탁 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녹십자가 청주 오창읍이라는 데 가면 이제 녹십자 공장이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있을 겁니다. 아마 바이넥스와 위탁 생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바이오 의약품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녹십자는 바이알과 프리필드 시린지 등 완제의약품 부분에 강점이 있고 바이넥스는 CMO 이제 이쪽 부분에 영향을 인정받고 있다. 이래서 이제 두 업체가 상호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넥스가 CMO 어떤 재료로 인해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16% 상승했네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죠. 네, 그죠? 네, 좀 그동안에 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었는데 횡보 비슷하게. 그래서 3만원 언저리까지 이제 치고 올라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넥스라는 업체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좀 오래된 업체예요. 이제 이름만 봤을 때 바이오 벤처, 얼마 안 된 바이오 벤처 같지만, 사실은 이 업체의 이제 원래 이름이 순천당 제약이라 해가지고, 제약업을 시작한 지는 꽤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명을 바꾼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금요일날은 워낙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특징할 만한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 하락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요. 특히 이제 제약 쪽에서는 특히 더 심했죠. 바이오 벤처 제약 이쪽은 최근 며칠간 좀 매수 주체가 이제 개미가 아니다 보니까 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근데 개미들이 이제 매수 주체로 나서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한 며칠 동안 이제 계속 제약주하고 바이오 벤처 종목들은 횡보 내지 하락세로 이제 움직임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보면 지금 바이오 벤처 업체들이 이제 신테카 바이오, 엔지캠, 레고캠 다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제일약품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려서 알 겁니다. 요건 활자 백신 관련된 건데 이제 사실은 재료가 이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지금 5만 원대 초중반부터 4만 원대 그게 이제 원래 움직이던 가격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커 보이고요.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근데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실은 상승 모멘텀이 사라졌어요. 거의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오를 만한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많은 주주분들은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 전문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지방법원에서의 어떤 대전지방식약처의 허가 취소가 다시 이제 인용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메디톡스가 지금 옛날처럼 이제 한 70만 원대처럼 혼자 사실은 이제 휴젤하고 메디톡스하고 이렇게 업체가 소수가 이제 과점하고 있는 상태의 시장이라면은 충분히 이런 대전지법의 인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 다시 이제 주가가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네. 일단 대전지법이 인용한 건 떠나가지고 그보다 더 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전지법이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는다고 보여져요. 그게 뭐냐? 대웅제약과의 소송 과정에서 어떤 악재들이 발생했나요? 원료 바꿔치기, 이제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나 원료 가로치기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사실 그 부분이 허가 취소된 결정적인 이유죠. 그런 악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정말 큰 악재가 뭐냐? 그 과정에서 신규로 진출한 구치구치한 업체들이 막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대웅제약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대웅제약도 강력한 경쟁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최근에 원더톡스를 발매한 뭐 종근당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슈원스, 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도 뭐 진출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동화약품도 그렇고요. 휴재는 이제 뭐 메디톡스하고 원래 좀 같이 뭐 비슷한 이제 그 메디톡스가 이제 1등 할 때 뭐 있던 업체인데 그 대용하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뭐 1등 업체로 급부상했고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대형 업체들, 대용제약이라든가 뭐 종근당 이런 업체들은 마케팅력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업체들은 어때요? 메디톡스의 시장을 충분히 잠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죠? 뭐 아주 불량품이 아닌 이상은 그런 강력한 마케팅력을 가진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메디톡스는 물론이고 휴젤까지도 굉장히 시장을 많이 뺏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메디톡스는 어떤 뭐랄까 그 대전지법에서 인용됐다는 그 사실 하나가 호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주가를 뭐 이렇게 다시 확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줄 만한 요소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소송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허가 취소되고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이제 원료 바꿔치기 뭐 이런 이제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기업에 대한 윤리성이 굉장히 좀 많이 저하됐고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공급이 끊기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그걸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자기네 쓰는 제품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사실상 경쟁 품목이 없으면 모를까 경쟁 품목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제품으로 이제 그 공급처를 바꿀 가능성이 크죠. 그죠? 수급이 이제 좀 이렇게 골고루 돼야지만 이제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시장도 많이 잃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 뭐 가지고 주주였던 분들이 설사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냉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본전을 찾는다기보다는 이 종목이 향후에 뭔가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들을 면밀하게 냉정하게 분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상승보다는 뭐 횡보 내지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분석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은 빨리 그냥 털고 나와야 돼요. 70%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털고 나와서 남아있는 돈 가지고 다른 상승 종목이 갈아타는 게 조금이라도 손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게 결코 손실을 회복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작년부터. 자,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는 뭐 대형주로서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따로 있죠. 그죠? 네. 외국인들이 역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끌어올렸어요. 뭐 2% 넘게, 사실 대형주가 2% 넘게 오르면 많이 오른 거죠. 그죠? 근데 뭐 금요일 같은 데는 워낙 대형주들이 무슨 중소형 종목처럼 이제 막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대형 종목이 2% 올랐다는 거는 꽤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것도 이제 83만 7천까지 가서도 이제 적어도 이제 저는 이제 이 종목도 사실 100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여져요. 반된 CM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계열사도 관계사도 있고 하니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가 주력이죠. 네. 자, 그리고 뭐 제약주 역시 뭐 종근당, 이게 지금 개미들이 주로 샀던 이제 종근당, 녹십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요즘에 좀 주춤하죠. 그죠?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 테마죠. 그죠? 종근당도 꽤 많이 올랐었는데, 근데 종근당은 꼭 CMO 아니어도 굉장히 마케팅력이 좋아진 업체예요. 이게 지금 한 5년 전에 여기 매출이 5천억, 한 4천억, 5천억밖에 안 됐었는데 5년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라 그러죠. 상품, 이제 외국계 제약사들이 이제 들여온 외국계 오리지널 제품들을 이제 판매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제 대웅제약에 있던 좀 주력 품목 몇 가지를 종근당이
마케팅, 대형 제약이 마케팅 그 계약 관계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종군당이 그것을 가져와서 매출이 급신장해서 이제 지금 뭐 한 5년 만에 거의 더블 또 넘어섰죠. 뭐 그렇게 이제 매출이 급증해가지고 경영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영업 실적이. 그래서 이제 종군당이 주가가 엄청 떴죠, 그죠? 여러분 보시면 이제 뭐 한 5년간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뭐 2015년도 각 주가 봤을 때는 4만 원 정도 하던 겁니다. 4만 원대 후반, 중후반. 그죠? 2015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요때쯤에 아마 상품이 한 몇 가지 그러니까 주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처방약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매출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대웅제약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든 뭐 다른 제약사가 하던 것을 몇 개 가지고 와서 지금 제일약품도 이제 상품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화이자 제품. 화이자가 이제 세계 최대의 지금도 최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지금 세계 상위권 제약업체예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력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일약품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취급하죠. 그래서 이제 제일약품이 화이자 백신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2015년도에 뭐 4만 원대 중반 하던 종군당 주가가 이제 실적이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론 이때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흐름이 좀 괜찮았어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실적이 점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경영 성과로 이제 20만 원대까지 훌쩍 뛰어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이제 요 급등한 시점이 이제 뭐냐면 이제 매출이 신장해갖고 뭐 1조 클럽에 이제 제약계 1조 클럽에 가입하네 마네 이 얘기가 나왔던 뭐 1조 넘나 안 넘냐 이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급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동국제약도 실적이 굉장히 좋죠. 동국제약도 이제 금년에 이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경영 실적이 뭐 이제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동국제약은 이제 뭐 골고루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성장하고 특히 이제 화장품 여러분 이제 홈쇼핑 등에서 동국제약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화장품이 이제 굉장히 팔리면서 이제 급신장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쭉 보시면은, 네, OCI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이제 뭐 옛날 동양화학, OCI가 이제 뭐 업종을 전환하면서 이제 태양광 이런 쪽으로 이제 뭐 변신하면서, 이제 좀 주가 흐름이 좀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쭉 보시면은, 자, 그리고 뭐 이게 반도체 소부장들 종목이고,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 이제 소부장 종목들인데 소재 뭐 부품 장비 대체로는 흐름이 좋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소부장 종목으로서 이제 뭐 투자도 열심히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흐름이 괜찮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뭐 그렇죠. 이제 근데 워낙 많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제 66,000원인데 한 2배 정도 상승했네요. 자,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그렇고요. 네.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뭐 같이 묶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일부러 묶어놨어요.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자, 시젠도 제가 이제 안 좋게 설명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제 코로나, 뭐,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런 시젠 같은 진단 장비, 시약,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종목들도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꺾이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찬반양론이 여전한데, 사실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시젠이죠. 이제 급등,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자, 진단키트의 강자로 이제 급부상해갖고 매출이 급증했죠. 그죠? 매출이 굉장히 급증해가지고 뭐 지금 막 TV 선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기업이 물 들어올 때 노져라를 완전히 제대로 실현하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게, 좀 빠질 것이니까, 지금 아직 주춤주춤하고 이제 횡보를 볼 때 빨리 팔고 나가라. 그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뭐,
쭉 빠지다가 다시 또 20만 원대 치고 올랐다가 또 빠졌다가 또 치고 올랐다. 이제 이게 지금 뭐 빠졌다가 올라왔다. 또 빠졌다가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 다시 여기서 다시 또 올라가고 20만 원 다시 넘어갔고 계속 이런 흐름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이죠. 우하향. 그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게 뭐 20만 원대 중반 초반 왔을 때 제가 계속 팔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팔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찬반 양론이 맨날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게 뭐 시즌이 코로나 진단 키트만 있는 줄 아느냐, 뭐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뭐 경쟁력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희망을 가지고 계속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반면에 결국은 이 업체가 이제 급등한 이유가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에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승 요소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도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좀 이제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죠. 그죠? 결국 이렇게 지금 흘러 내려와서 지금 18만 6천 원까지 지금 30만 원 초반이었으니까 거의 한 뭐 이제 잘못하면 이게 거의 얼마인가요? 뭐 아직 반토막은 아닌데 한 4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빠진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그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 또 고가입니다. 이 코로나가 만약에 사라지면은 이 가격도 지금 고가일 것 같고, 이제 물론 뭐 업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른 모멘텀을 만들어낸다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고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제 의견은 참고입니다. 그 판단은 각자 주주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관심 종목 하나 넣은 게 이제 삼강 MNT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이제 관심 종목 넣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후륙관광이라 가지고 이제 그 해상 구조물, 이제 뭐 이제 조선업에서의 해상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핫한 풍력 개발에서의 해상 구조물, 후륙관광이라고 이제 바다 물 속에 잠기는 이제 큰 이제 아주 굵은 그거 이제 구조물 만드는 그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 강자입니다. 이 업체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많이 이제 축소되면서 침체기 다가오면서 이제 조선업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진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시장도 많이 중국이 많이 이제 뺏어간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이제 같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많이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풍력 개발이 굉장히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화랑이 되면서 이 업체도 이제 매출이 급증해가지고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풍력 개발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이 업체의 기술력을 믿고 이 업체에 이제 후륙관광 그런 걸 많이 주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체도 이제 다시 흑자로 돌아섰고 이제 매출도 이제 급증하고, 향후에 이제 풍력 개발이 계속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좀 향후에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관심 종목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보합을 보였네요. 뭐 CS윈드 그렇고, 뭐 CS윈드도 사실은 잘 나가는 업체죠. 풍력 개발 쪽에서. 자, 그리고 이제 뭐 두산 퓨어셀, 네, 기아차 현대차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현대차 애플하고의 어떤 전기차 부분에서 협력, 뭐 소프트웨어에 강하고, 이제 애플은, 현대차는 이제 기본 인프라에 강하죠. 뭐 이제 자동차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이제 글로벌 강자니까 상위권에 드는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의 업체가 합쳤을 때 애플이 이제 그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현대차에다가 제안을 했는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제 애플이 어떤 식으로 제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가 걷어찰 수도 있고 이제 수용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애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는 사실은 애플이 없어도 현대차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뭐랄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뭐랄까 자동차 산업을 발전을 일굴 수 있는 기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면에 애플은 어때요? 애플은 이제 그렇지 않죠. 자기는 소프트웨어 특히 그쪽에만 이제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애플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에 좀
유리한 그 어떤 뭐랄까 계약 조건을 내걸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죠. 시장에서도 뭐 폭스콘처럼 이제 뭐 단지 주문자 생산 방식식으로 그렇게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현대차가 그걸 수용할 필요가 없죠. 자기네 자체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갖고 뭐 EGMP 같은 경우에 EGMP는 이제 그거죠. 이제 그 아예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이제 일부를 바꾼 뭐 현대의 전기차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아예 전기차에 맞는 플랫폼 그 공정 시스템이죠. 그 자체를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제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제 애플과 이제 시너지 효과지만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 갖고 자기네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을 이제 확보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뭐 애플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업체들한테 이제 연관 업체들한테 제안을 했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애플은 현대차가 아니어도 뭐 다른 쪽으로 뭐 충분히 이제 뭐 다른 업체하고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그런 일단 그 뉴스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긴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또 이제 현대차가 좀 이제 주가가 다시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현대차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지금 뭐 어제 그 뉴스 때문에 이제 급등한 상황, 많이 한 20% 가까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두 업체 간의 어떤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CJ제일제당 이거도 이제 굉장히 요즘에 다시 또 이제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 급등했었죠. 그 이제 HMR 그 이제 코로나에서 집콕족들이 이제 집안에서 여러 가지 HMR 제품을 많이 이제 또 그때 동시에 이제 그 에어프라이어기도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HMR은 이제 반조리 제품식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서 이제 그 분야의 강자죠. CJ 제일제당. 그래서 이제 CJ 제일제당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많이 148,000원, 코로나 폭락 때 148,000원이었던 게 45만원까지 치고 올랐었어요. 작년 8월달까지만 해도. 그러다 이후에 주춤 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이제 급등한 거. 요거는 이제 그거죠. K푸드. 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비비고가 특히 만두 같은 경우에는 단일 품목으로 뭐 1조 넘게 팔렸다 그래요. 미국 시장에서. 근데 미국에 있는 뭐 피자 업체도 인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 진출을 위해서 현지 업체도 인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유통망 또 이제 미국 유통망 업체도 이제 가지고 이제 공급 일반 소비자한테 이제 깔 수 있는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공급망을 확보하면서 만두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래요. 그리고 비비고 브랜드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좀 외국 글로벌 시장에서 좀 이렇게 점점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CJ 제일제당이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좀 급등 이후에 45만원 치고 온 후에 좀 주춤주춤하고 이제 약간 조정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38만원부터 43만원까지 좀 최근 한 지난주 일주일 동안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두 자체가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제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외국에서 맥히는 제품들은 대체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또 한류 열풍 따라서 그게 이제 약간 서포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좀 뭐랄까 타이밍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셀트리온 3인방이 역시 또 이제 많이 횡보를 보이다가 이제 이게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계 JP 모건하고 CS 외국 IB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안 좋은 리포터들이 계속 나왔죠. 뭐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잘 나가다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40만원대까지 가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꼬꾸라졌었는데, 며칠 좀 횡보하더니 다시 또 이제 금요일날 다시 급등했습니다. 급등해가지고 이제, 이건 뭐 제가 셀트리온 쭉 4만원대부터 봐서 아는데, 아무리 음해, 루머 이런 게 많다 치더라도, 그 기업의 펀드멘탈 자체가 좋고, 경영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결국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들은, 주가는. 이거는 제가 많이 봐와서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물론 음해, 루머, 여러 가지 안 좋은 리포트, 여러 가지,
뭐 헛소문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휘청휘청 뭐 타격을 입긴 하지만 종국에는 경영 실적을 통해 가지고 경영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그 데이터를 내놓으면은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셀트리온은 뭐 이런 그런 리포터에 휘둘리지 마시고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팩트, 뭐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나오는 경영 실적,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좋죠. 글로벌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이 이제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근데 뭐 리포터는 보면 뭐 유럽 시장에서 뭐 점유율이 뭐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그 참 그런 리포터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략적으로 자기네 어떤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포터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좀 이렇게 분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마트도 여러분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3분기 이제 그 코로나에서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제일 발빠르게 대응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 이전부터 이제 온라인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이런 대형 할인점들이 이제 많이 침체됐죠. 그래서 이제 빠른 변신이 필요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신세계의 이마트가 이제 굉장히 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뭐 스타필드라든가 노브랜드, 그다음에 뭐 트레이더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이마트 버거, 네. 그거도 있고, 또 이마트 24, 편의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변신을 뒀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마트 매장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 어떤 식으로 했냐면,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그래갖고 수산물, 코너도 굉장히 확대하고, 이제 기존의 이마트의 어떤 점포 구조를 뒤바꿔서 소비자 니즈에 맞게 이제 변형하면서 이제,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걸 떠나고 굉장히 좀, 매출이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가 주가가 10만원대에 9만원, 10만원대 깨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10만원대 전후까지 흘러갔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그런 변신이,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 업체인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죽어서, 이마트가, 그 영향도 있고 해갖고 이제 경영 실적이 이제 호전되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제 주가가 3분기부터 이제 좀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흐름이 최근 들어서 좋은 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네, 보이시죠? 네.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걱정이 뭐냐 하면은 이마트가 최근에 이제 어제인가 국회 통과됐죠. 그게 뭡니까? 스타필드 브랜드 자체도 이제 예전에 이제 지금 현재는 그래요. 주 2회 쉬게 돼 있잖아요. 다른 이마트라든가 대형 할인점,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이런 것들. 주 2회 이제 휴무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스타필드는 이제 그거에 영향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개인 업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물론 건물 자체는 이마트 건물이지만, 스타필드가 이마트에서 만든 건물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스타필드 말고 이제 이마트 직접 하는 거, 직영하는 점포 말고 다른 점포들은 개인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있는 점포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마저도 이제 못하게 하는 규제를 한 법이 통과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또 좀 더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마트가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국민들 반발이 심하죠. 지금 코로나 이런 시대에 이제 사실 이런 그런 대형 할인점 스타필드 이런 데는 사실 쇼핑만 하러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쇼핑만 하러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왔다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넓은 곳에 가면 아무래도 좁은 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런 거마저도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리는 게 이제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관련 기사들 댓글을 보니까 국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통시장 살리고 개인 점포 자영업자 살리고 한다지만, 이미 수십 년 전, 한 20년 전부터 이런 대형 할인점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뭐랄까 재래시장이라든가 자영 그 업자들의 어떤 매출 타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했지만 전혀 그게 아니었죠. 그 재래시장이나 자영업자들이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대형 할인점 때문이 아니었죠. 그런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런 대형 할인점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계속 그런 목소리를 이제 내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이제 또 이제 지속적인 규제를 하는 거죠. 옛날에 보면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그 옛날에 하다못해 그 동네를 빙빙 도는 셔틀버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효과가 그렇게 없었죠. 그러니까 원인이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금호석유도 이제 사실은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인데, 요거는 뭐 라텍스 역시 코로나 수혜주죠. 아까 그 효성의 그 스판덱스처럼 그래도 오늘은 좀 잘 오르다가 이제 금요일날은 좀 하락했네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주로서 이제 금요일날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만 하는 업체로서 반도체 이제 사이클 이제 그 주기가 이제 또 대수요의 주기가 이제 돌아온다.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호황 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규제를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도 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10만원 돌파한 이후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너무 길게 하나? 네.